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 길잡이의 임명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26강이에요 벌써. 자, 이제 공간 벡터를 이제는 깊숙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적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연산들을 좀 배울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팀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승엽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제가 왜 그 선수를 또 좋아하게 됐냐면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에. 자기가 야구하면서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남들과 노력한다면요. 지금의 이승엽 선수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과 견주어서요. 홈런을 굉장히 많이 때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 그 사람이, 이 야구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자기보다 10살, 15살 어린 후배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그만큼의 실력을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적을 올리고 싶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자기가 혹시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성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느낄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싶다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같이 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야, 저번에 우리가 위치 벡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거기 교재 보시면요. 62쪽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런 느낌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위치 벡터가 뭐다?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종점만을 하나의 벡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분점을 구하든 외분점을 구하든 위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마치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벡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치 벡터의 해석이에요. 그렇구나. 벡터가 점으로 인식되는 순간 편하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 좋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OA 벡터가 있고요. OB 벡터가 있습니다. OC 벡터가 있어요.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Q라는 점에 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좌표를 구하고 또는 벡터를 구한다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2하고 0하고 3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게 A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를요. 3대1로 외분하자. 3대1로 외분. 여기서 요 포인트 3대1로 외분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써주세요. 자, 3대1로 외분하니까 3-1분의. 그리고 여기도 3-1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좌표니까 우리가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어떤 좌표입니까? 바로 Q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외분점 구하는 공식과 똑같으므로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인데 빼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고 여긴 0이니까 여기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이고 3이니까 여긴 3이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이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똑같이 3이네요. 그래서 먼저 Q라는 좌표를 제가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3,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래요? CQ 벡터의 크기를 구하랬습니다. 자, C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OQ 벡터에서 마이너스 5C 벡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OQ 벡터 나왔고요. C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하고 C라는 점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1하고 1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의 크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바로 CQ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바로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루트 4분의 11 따라서 우리가 2분의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루트 1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고요. 정답은 2분의 루트 11입니다. 얼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연산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종점만이 벡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위치 벡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6번 문제가 이제 요 개념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또 마찬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수원에서 제가 이제 10분 개념이나 여러분들 혹시 그 기본 개념에서요,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를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증명하는 걸 1학년 때 수학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OA라는 벡터가 있고 O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입니다. O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점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요 벡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OA 벡터. 그게 304. OB 벡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AOB의 이등분선과 자, 이렇게 가버리겠습니다. OAOB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각을 이등분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AB의 교점을 P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랍니까? OP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계 이등분선을 정리해.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거 대 이거는 바로 이거 대 이거다. 제가 이거 10분 개념, 기본 개념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O에서 A까지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므로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면 25, 루트 씌우면 5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4, 9, 12, 25 루트 씌우면 5 좋습니다. 길이가 5예요. 그러면 5대 5는 5대 5, 1대 1의 비율 자체가 5대 5면 1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OP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분의 5의 A 벡터를 하고요. 플러스 5에서 B로 가는 벡터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의 중점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합니다. 3하고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0하고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4하고 2 루트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각각을 더하라 했습니다. 여긴 4, 6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정답은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위치 벡터, 공간 벡터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개념이랑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배울 거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공간 벡터의 내적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해야 될 게 이름 자체를 한번 보세요. 공간 벡터의 내적이에요. 공간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그 전에 배웠던 내적과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배웠던 내적과의 차이점은 여긴 뭐가 붙어 있어요? 공간 벡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이었죠. 여기서 공간 벡터의 내적입니다. 공간상에 있는 두 벡터를 내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이요. 똑같습니다. 평면 벡터랑. 하지만 이제는 좌표 하나가 더 주어지면서 내적의 결과를 우리가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내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기억나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벡터. 자 시점을 통일시켰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내적해보자. 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어떻게 했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무슨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물론 여기서 세타의 범위는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기하고 끼인 각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뭘 곱한 거다? 바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내적 자체를요.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하학적 해석. 기하학적 해석을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은 내적을 다양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하학적 해석 너무 중요하다. 어떤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어떤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하자.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제가 여기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거의 크기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를 B라는 벡터 크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점을 수선의 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돼요? B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B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내적은 어떤 벡터의 크기에다가 어떠한 벡터를 내렸다. 정사형을 내렸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저번에는 정사형을 배우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정사형을 곱한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와 그렇구나. 정사형을 곱한 거예요. 정사형.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B라는 벡터의 정사형의 크기만큼을 곱해준 거예요. 얘랑 곱해준 거예요. 이런 발상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가 수능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어떤 벡터를 고정시켜 놓고 그 벡터를 정사형 시켰을 때 길면 길수록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된다. 그런 이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잡이입니다. 기본을 잡아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발상을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벡터 자체가요. 자, 이것도 많이 했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에 각이 뭐예요? 세타인데 세타가 둔각이죠. 둔각이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입니다. 맞아요?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해주면 됩니까? 얘는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지만 이 값이 음수가 나오고 이건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보면요. B를 떨어뜨립니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요. 요만큼을 곱해주는 건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여기를 아예 크기를요. 여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M. 길이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가 될까요?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요. M과 N을 곱한 건데 길이니까 양수인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음수일 때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계속 선생님이 계속 발전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또 보세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타는 0도부터 파이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타가 이렇게 되죠.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요. 오, 그런데 그 말은 이 값은 일정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크기하고 크기가 일정하면 누가 벡터의 내적의 최대치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세타가 결정합니다. 세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 클수록 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죠. 크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가 0이 되겠죠. 오, 그렇구나. 파이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파이일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세타가 0일 때는 얼마? 1이니까 그냥 요 벡터의 크기가 돼버리는 이런 게 바로 발상입니다. 우리가 내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해됐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런 내용들이요. 확장하고 확장해서 뭘로 연결? 수능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내적을 단순히 이것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언제 최대가 되겠구나. 이런 발상들을 다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내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공간상에서는요. 벡터 두 개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적하기가. 자, 그리고요. 자, 선생님 이거 지워드리고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벡터의 내적에서 성분끼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분이 주어지면 지금은요. 기하학적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Z축.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어떻게 A라는 벡터를 하나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리고요. B라는 벡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A 벡터를 A1, A2, A3라고 하면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B라는 벡터를 제가 B1, B2, B3라고 하면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이라고 했습니까? 한 벡터를 고정시켜 놓고 한 벡터를 정사형시켜서 그 길이만큼을 곱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내적하라고 하면 이 벡터의 종점을 시점을 통일된 상태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리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곱한 거다. 누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곱한 거다.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이 만약에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요. 성분으로 주어지면 혹시 여러분들 평면 벡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평면 벡터에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성분끼리 곱해서 더했죠. 기억납니까? 똑같습니다. 공간 벡터도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요. A1하고 B1이 되고요. 플러스 A2하고 B2가 되고요. 플러스 A3하고 B3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 값과요. 이 값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이 증명은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또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같아요. 그 말은 앞으로 각을 구할 때 크기하고 크기를 알고
성분끼리의 곱을 더한 것을 알면 성분이 주어지면이죠. 성분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죠. 크기 계산할 수 있죠. 크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야, 어떤 두 벡터가 이제는 좌표로서 표현만 된다면 이제는 각을 구할 수 있다. 선생님이랑 같이 100번은 연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두 벡터가요. 좌표로만 표현이 된다면 성분으로만 표현이 된다면 이제는 두 벡터의 각을 구할 수 있다. 100번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100번 하면 시간 다 지나가겠죠. 여러분들 100번 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하려고 해요. 이제는 벡터로 표현만 하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벡터의 성분을 배우는 이유는 벡터와 벡터의 각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려면 두 직선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종점에 좌표를 표현한 다음에 내적시키면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다 성립이 되냐면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연산법칙,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모든 연산법칙이 고스란히 정리가 돼요. 연산법칙 뭐예요? 내적의 연산법칙, 평면백에서 똑같은 겁니다. 교환법칙, 실수에 대한 결합법칙. 거기 교재 그대로 나오신 겁니다. 내가 뭐 하나씩 써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덧셈, 뺄셈 했죠. 근데 우리가 내적에서도 교환법칙, 그다음에 실수에 대한 결합법칙들, 분배법칙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내적하자. 그러면 얘는 B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랑 같겠죠. 왜? 내가 A라는 벡터가 주어지기만 하면 성분으로 주어지면 A1, A2, A3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B1, B2, B3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내적하나 이렇게 내적하나 똑같겠죠? 왜? 곱하면. 이게 다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것도 되네요.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에다 플러스 C라는 벡터를 이렇게 한 거랑 얘는요. A라는 벡터하고 내적 B라는 벡터 플러스 A라는 벡터하고 내적 C 벡터 이거 되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되죠. 뭐 C라는 벡터 하나 놓고 풀면 되죠. C라는 벡터는 C1에다가 C2에다가 C3라고 놓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자, 또 뭐 있어요? 실수배 KA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내적한 것은 내가 A라는 벡터하고요. K의 B 벡터라고 하는 거랑 내적한 거랑 그래? 얘는 K에다가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랑 똑같겠구나. 등등등이 다 성립하는 이런 거의 증명은 성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등등등.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써주는 것보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간 벡터의 내적에서 성분이 주어지면 우리가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그게 왜 나왔고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 과정이 왜 같은 결과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 보시면요. 교재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뭔가 연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하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A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벡터, 두 개의 벡터는요. 내적하면요. 똑같은 벡터는요. 각이 0도잖아요. 각이 0도면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러므로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걸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곱이 나왔을 때 내적해서 푸는 문제. 그게 바로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했듯이 어떤 식의 접근이 가능하냐면요. 이런 접근입니다. 보세요. A라는 벡터하고요. 플러스 B 벡터의 덧셈에 더한 다음에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크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성분이 안 주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걸 제곱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겠냐? 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B라는 벡터하고 얘는 크기의 제곱은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니까 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B라는 벡터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그렇구나.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또 2A 벡터하고요. 마이너스 3B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어려우면 내가 제곱을 통해서 먼저 구하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2A 벡터하고 마이너스 3B 벡터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2A 벡터하고 마이너스 3B 벡터를 모하면서 내적하면서 구할 수가 있다니. 아,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연산 법칙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간 벡터 내적까지 깔끔하게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왜? 배웠으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AB 벡터 여기 있습니다. AC 벡터 어디 있어요? AC 벡터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두 벡터를 내적하자. 두 벡터 내적하는데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 벡터를 연장시켜서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하면요.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니까 따라서 여기는 4라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아요. 그럼 코사인 45도 나중에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다음에 2 곱하기 2 루트 2 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적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 벡터하고 EB 벡터입니다. 이번에 CD 벡터하고 ED 벡터. CD 벡터 어디 있을까요? CD 벡터 찾아보겠습니다. CD 벡터 여기 있네요. 쭉. EB 벡터는 어디 있을까요? EB 벡터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 이거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CD 벡터는요. 이렇게 연장시켜 볼까요? 이렇게 F2를 쭉 따라가서 요 벡터를 요 벡터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사형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키가 2고요. 여기도 정사형 시키면 얼마입니까? 2죠. 2 곱하기 2인데 와 뭐예요? 음수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가 2니까. 이해됐어요? 아니면 2 곱하기 2 루트 2 한 다음에 몇 도예요? 135도. 코사인 135도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풀이대로 나온 대로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 135도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예, 쉽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A, B, C가 주어지고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내적 구하라. 성분으로 주어진 거.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분으로 주어졌으니까요. A, B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을 하니까 A 벡터는 누구에서 누구 뺀 거예요? OB 벡터에서 마이너스 5A 벡터를 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C라는 벡터는요. AC라는 벡터는 누구에서? OC 벡터에서 마이너스 5A라는 벡터를 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OB에서 5A 뺀 거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OC에서 5A 여기에서 여기 뺀 거니까 여기는 2, 1, 0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적하라고 해서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A, B 나오고
그 다음에 OA 벡터, BA 벡터 플러스 4, O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X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선생님이 뭐 계산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OA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OA 벡터는 X 플러스 1에다가 0하고 1이 되게. 이게 바로 OA 벡터고요. 내적하라고 했습니다. 내적. 자, BA 벡터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B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OA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OB 벡터를 뺀 거죠.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뺀 거죠. 마이너스 OB 벡터를 뺀 게 아니고 OB 벡터를 뺀 거죠. 자, 그러면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뺀 거니까 자, 둘이 빼버리면 돼요. X 플러스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여긴 2가 되고요.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냥 계산입니다. 플러스 4 이렇게. 그리고 O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OB 벡터의 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 계산은 아주 쉽게 나오죠. 정리하고 이제 요거 제곱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요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또 1학년 수학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래서 x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실수를 갖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요.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4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주관식이네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계산은요. 제가 조금 생략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올리시면요. 제가 계산 과정을 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 공간 벡터가 주어지고 나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것도 다 계산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어떻게 되냐? A라는 벡터는 자,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내적을 시키는데 B 벡터에서 마이너스 2C 벡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써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배의 C 벡터. C 벡터라고 하는 것은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이거는 계산한 다음에 내적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방법은 너무 많아요. 내적에. 어차피 연산 법칙이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우리가 뭐 결합 법칙, 우리가 실수배에 대한 결합 법칙, 그 다음에 교환 법칙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은 이거 먼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한 다음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마이너스 3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8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내적하면 돼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곱하고 이렇게 여기도 곱하고 플러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플러스 1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 이제 계산 문제예요. 왜? 개념을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내적하라 했습니다. 이것도 전개한 다음에 해도 되고 더한 다음에 내적해도 상관없고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에다가 내적인데 요 앞에 있는 거 빼버릴게요. 2를. 그래서 2를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배에다가 그대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더하면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여기는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3이 1하고 여기는 0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 그랬습니다. 빼면 3에다가 다시 더하니까 4가 되고요. 여기 4.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 빼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7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6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2에다가 여기 8.
여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들이 많네요. 유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 64페이지의 유제입니다. 두 공간 벡터가 크기가 모두 2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공간 벡터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나와버렸습니다. 크기하고 각 나왔어요. 내적이 뭔가 나온 건데 물론 이걸 어떻게 연산할까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요.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하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인데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A 벡터, B 벡터 내적의 플러스니까 없어지죠. 와우. 그래서 요거 하면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만 남는 겁니다. 근데 크기가 얘도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거는 바로 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A라는 벡터하고 이 A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으니까 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 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4의 A 벡터하고 B 벡터를 그대로 써주시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얘네들이 없어지죠. 좋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뭐예요? 3의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한 것이 얼마냐. 그런데 내적한 것은요. 나왔죠. 크기가 얼마예요? 2. 크기가 2.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지워지고 정답은 6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답을 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0번입니다. 유제 10번. 두 공간 벡터 A라는 벡터가 3x8이고 B라는 벡터가 x8-3인데요. 참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좋은데 이게 보입니까? 혹시? 자, 3x8, x8-3 보여요? 예, 보이죠? A라는 벡터의 크기하고요. B라는 벡터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왜? 3의 제곱, x제곱, 8의 제곱. x제곱, 8의 제곱, 3의 제곱 다 더하면 어차피 같죠. 오케이? 그래서 크기가 같다는 것이 문제 포인트네요. 크기가 같으니까요. 계산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냐? 자, A라는 벡터하고 이 A 벡터를 내적하면 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B 벡터 먼저 써버릴게요.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A 벡터하고요. B 벡터는 플러스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마이너스 4의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6입니다. 그런데 A 벡터하고요. B 벡터의 크기가 같으므로 지워지죠.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A 벡터하고 내적 B 벡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 6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 벡터, B 벡터 내적 어떻게 하죠?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니까 3x 플러스 3x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x는 자 넘어가면 22가 되고요. 좋습니다. x는 바로 2가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내적에 관련된 문제 다 풀어줬는데요.
자, 오늘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교재 거기 넘어가 보시면요. 야,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두 공간 벡터의 수직과 평행, 제가 그거 같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쉽게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는 두 공간 벡터가, 그전에는 평면 벡터였어요. 이제는 두 공간 벡터가 뭐 하는 각이? 이루는 각입니다. 뭘 이용하면 돼요? 내적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신기하죠. 이제 어떻게 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냐? x, y, z라고 해버리면 내가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가 있다. 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성분으로 A1, A2, A3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B1, B2, B3로 표현이 된다면 두 벡터에 이루는 이 각이 구해질 거냐? 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했죠. 저번 시간에, 그죠? 다시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의 내적의 정의로 가버리면 이거는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고, 그것은 A라는 벡터의 크기, B라는 벡터의 크기 분의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뭐 하면 돼요? 내적한 것을 분자에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를 표현한 식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당연하죠. 내적이니까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수직 관계인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내적해서 뭘 만들면 돼요? 0을 물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내적해서 0이 나온다. 수직이면 내적하면 0 나와요. 내적해도 수직입니다. 0벡터가 아닐 때요, 두 벡터는. 그리고 하나 더, A라는 벡터하고요, B라는 벡터를 평행하게끔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벡터는요, 평행하면 실수배. 그러므로 A라는 벡터가 T라는 거의 비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P로 충분 조건입니다. 물론 T는 0이 아니고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 벡터의 위치 관계까지 알고 싶어. 내가 위치 관계, 수직인지 평행한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내적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어떠한 직선이 나왔는데 두 개 직선이 나왔어요. 그 두 개 직선의 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두 직선의 각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종점만을 좌표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질서가 없는 벡터들을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다면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바로 각을 구할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만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간 도형에서는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꼬인 위치에 있는 각 구하려면 평행이동을 시켜서 벡터로 표현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또 보면서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문제는 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요. 자, 가보겠습니다. 원점 O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꼭지점 O, O의 B를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O의 B. 각 A, O, B를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O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뭐 벡터로 표현해도 되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 O, B에 뭘 구하라?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A라는 점은요. 1, 0, 루트 3이라고 했고요. B라는 점은요. 0, 2, 2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바로 1 플러스 0 플러스 3이 되고요. 0 플러스 크기 4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리고 내적값 0, 0, 다음에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6이 되고요. 여긴 2가 되고요. 곱하기 16이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바로 세타는 예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답은 몇 분의 3으로 해주면 돼요. 4분의 3이고요. 세타는 예각이다.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이용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라고 써주면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7이 되죠. 이만큼이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삼각형 OAB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와,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는요.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요. 밑변의 길이가 OB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4, 12, 루트 씌우면 16이니까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 4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어요? 여기는 2였죠.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면 요 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4분의 루트 7 되겠죠. 오케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7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워지고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정답은 루트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벡터의 내적에서 공간 벡터,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을 했어요.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간 도형에서 우리가 꼬인채 있는 두 직선의 각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내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수직인지 평행한지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하면 물론 실수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죠?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들 벡터는 기본기는 확실하게, 수능 길잡이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수능의 길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